마광숙과 한동석, 정체를 확인하다. LX 호텔의 화려한 로비가 마광숙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장광주를 들고 호텔에 왔다가 우연히 본 고급 승용차를 타고 떠나는 한동석의 모습. 호텔 안내자에게 확인을 했었지만 그가 진짜 호텔 회장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과연 그분이 정말 회장님이셨을까? 마광숙은 중얼거렸다. 다음 날 다시 호텔을 찾았을 때 레스토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한동석을 마주칠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기대를 안고 있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우아한 실내 장식과 은은한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곳에 한동석이 있었다. 마광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한동석의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한동석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반쯤 먹은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다. 실례합니다.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한동석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약간의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전에 1층 안내원으로 계셨던 분 맞으신가요? 마광숙이 물었다. 한동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아, 그때 그 일을 기억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방송 촬영 때문에 잠시 안내원 역할을 맡았었죠. 마광숙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정말로 회장님이신가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LX 호텔의 회장 한동석입니다. 마광숙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그동안 그를 평범한 직원으로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무례했네요. 마광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동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정체를 숨겨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었거든요. 마광숙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장광주 시음은 어떠셨나요? 아주 좋았습니다. 독특한 맛과 향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호텔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광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마광숙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이 단순한 안도감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한동석이 말했다.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그녀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묘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이제 그녀는 한동석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오천수, 옛 친구와 만남. 오천수는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 앞에 도착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페 안에는 이미 문미순이 앉아 있었다. 야, 천수야, 여기야. 미순이 손을 흔들며 불렀다. 천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잘 지냈어? 커피 주문했어? 아니, 너 올 때까지 기다렸지. 그들은 함께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잠시 동안 옛날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다가 미순이 화제를 돌렸다. 그래서 장광주 납품 거는 어떻게 됐어? 천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 그거.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네. 오늘 준비한 자료들을 검토해봐야 해. 천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미순에게 건넸다. 미순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근데 천수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천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와의 관계, 회사에서의 어려움 등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그래. 별일 없이 지내지. 미수는 천수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정말? 뭔가 고민 있어 보이는데. 천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 사실 좀 복잡해. 아내랑 관계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미수는 천수의 손을 살짝 잡았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들어줄게. 천수는 고마운 마음에 미순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고마워, 미순아. 넌 언제나 그렇게 다정하더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깊어만 갔다. 오흥수와 지옥분, 노래방에서의 열정. 댄스 교실의 피아노 학원 원장의 생일 파티 자리에서 2차로 노래방으로 향했다. 오흥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유쾌한 모습이었지만 지옥분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다. 원장이 물었다. 자, 이제 누가 노래 부를 차례죠? 지옥분이 재빨리 손을 들었다.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음악이 시작되자 지옥분은 평소보다 훨씬 과감한 몸짓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오흥수를 향하고 있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옥분은 갑자기 오흥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오흥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 선생님, 제 노래 어때요? 지옥분이 윙크를 날렸다. 오흥수는 당황한 듯 웃으며 뒤로 물러났다. 아, 네. 좋네요.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키득거리며 웃었다. 지옥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래를 마쳤다. 노래가 끝나고 지옥분이 자리로 돌아오자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놀리기 시작했다. 와, 지원장 오늘 대단하네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부르신 거예요? 지옥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오흥수를 향하고 있었다. 오흥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오흥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옥분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다. 내 마음이 전해졌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잠시 후 오흥수가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다시 평소와 같아졌다. 하지만 지옥분과 오흥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범수와 독고셀이 예상치 못한 육아 체험. 오범수는 대학교에 강의가 있었는데 때마침 한이를 돌봐주시던 아주머니가 아프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한이를 대학교에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곧 강의 시간이어서 누구에게라도 한이를 맡겨야 할 상황이었다. 그때 독고세리가 연구실로 들어왔다. 교수님, 제가 부탁드린 자료 검토는 어떻게 됐나요? 아이가 있네요. 돌봐주시던 아주머니가 아프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서요. 독고세리는 지난번 실수한 것을 만회한다는 마음으로 먼저 말했다. 교수님 곧 강의 시간 아니신가요? 제가 아이를 봐드릴게요. 저희 형제가 많아서 저도 아이를 잘 봐요. 범수는 안심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럼, 세리 씨. 제가 강의 끝나고 최대한 빨리 올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 분유 타는 것부터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울면 달래는 것도. 한이야, 아빠가 곧 올 거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한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세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둘러봐도 방도가 없었다. 갖은 방법으로 시도해서 겨우 달래면서 시간을 채울 수 있었다.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며 범수가 들어왔다. 그는 연구실의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세리 씨,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세리는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오강수와 한봄, 인생의 갈림길에서 위로를 주는 사람.
오강수는 해군기지 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강수 씨, 귀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잠수 훈련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강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한봄이 들어왔다. 오빠를 면회왔는데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강수 씨, 괜찮으세요? 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쉬면 돼요. 한봄은 강수에게 말했다. 강수 씨, 힘내세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길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내근직으로 전환을 고민 중이에요. 아니면 아예 전역을 할까 생각도 들고. 한봄은 강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수 씨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강수는 한봄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다음 날 강수는 상관을 만나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상관은 강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수야, 내 상황이 안타깝구나. 하지만 내 능력을 알기에 내근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야. 우리 부대에도 내가 필요해.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고탁의 새로운 전략. 독고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독수리술도가 인수계획이 실패했다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젠장,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그때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사장님, 회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곧 가지. 회의실에 들어선 독고탁은 심각한 표정으로 임원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독수리술도가 인수계획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임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독고탁의 말을 경청했다. 이번에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술도가에 투자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독고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독수리술도가에서 일하던 시절,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독고탁은 직접 독수리술도가를 방문했다. 그는 투자 제안서를 들고 마광숙을 만났다. 광숙 씨, 오랜만입니다. 독고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광숙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독고탁은 투자 제안서를 내밀었다. 우리가 독수리술도가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 제안서를 한번 검토해 보시죠. 마광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제안서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제안서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독고탁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독수리술도가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광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이 제안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독수리술도가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 제안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주시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검토해보세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독고탁이 떠난 후 마광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오형제들을 불러 이 상황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다. 결말, 새로운 도전의 시작. 마광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보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 그리고 독수리술도가 모두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해.
마광숙은 한동석과의 만남 이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제 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오천수는 문미순과의 재회를 통해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얻었다. 오흥수와 지옥분 사이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옥분의 적극적인 행동은 오흥수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오범수는 독고세리의 도움으로 딸 한이를 돌보는 데 성공했다. 이 경험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오강수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리고 한봄의 관심과 위로에 좀 더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독고탁의 새로운 전략은 독수리 술도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마광숙과 오형제들은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에 빠졌고 이는 그들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인물들은 각자의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독수리 우형제와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사랑, 갈등, 화해, 그리고 성장.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클릭을 부탁드립니다.